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젯밤 사이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매우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속등하고 테이퍼링이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렸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주요 뉴스들, 테이퍼링이 들어간 뉴스들을 검색해 보게 되면은 테이퍼링 우려가 점점점 수면 위로 부상해서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 정말 돈 열심히 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풀던 돈을 단계적으로 푸는 속도를 줄여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자, 이 테이퍼링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다 보니 주식 시장에서 민감하게 이 이슈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예상치를 초과하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65만 4천 명. 제가 여기 점을 안 찍어서 점 찍었습니다. 65만 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이구, 거의 100만 명 가까운 97만 8천 명 증가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요건 이제 감소할수록 좋은 거죠. 예상치 39만 명에서 38만 5천 명으로 예상치보다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 지수 같은 경우 예상치 63이었는데 이거보다도 높은 64가 발표가 되면서 경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정말 핵폭탄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되실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테이퍼링 당시 시장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이슈들이 어땠었는지 한번 과거 자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최근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 빼고요, 3번의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자, 1차는 2008년 가을부터 해서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 완화가 진행됐는데 실질적으로는 2008년 11월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기지 관련한 채권들을 매입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 봄부터 해서는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적 완화가 1차 양적 완화가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 3월부터 해서 중단이 돼요. 이때 당시는 양적 완화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 블록으로 칠한 부분이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3차 양적 완화 시기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양적 완화는요, 1차 양적 완화 끝내고 봤더니 뭐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는 미진하고, 그리고 소위 취약국들, 특히 그때 당시 남유럽 국가들, 픽스 국가라고 했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등 해서 픽스 국가들이 이거 힘을 못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2차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시기는 2010년 11월부터 해서 2011년 6월 말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요 시기 때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인플레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2011년 6월 말에 또 칼같이 딱 끊습니다. 자, 그 후에 대략 한 1년 가까이 양적 완화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2012년 9월부터 해서 2014년까지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2012년 9월부터 이제 처음 시작이 된 후에도 이거 뭐 경제가 이제 막 부흥되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적 완화를 한 번 더, 살짝 한 번 더 추가한 시점이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3.5차, 3.5차
QE라고, 양적 완화라고 그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어쨌거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해서 2014년까지 이런 양적 완화 시기가 있었고, 세 번의 양적 완화 시기가 있었고, 2014년에 마무리된 3차 양적 완화 때는요, 보시게 되면 이게 점점 이게 지금 화면상에 이 도표가 제가 요거부터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연준의 자산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 할수록 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채권을 매입할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14년부터 해서는 요 증가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이게 바로 양적 완화 규모를 단계적으로 낮춘 테이퍼링이 요때 당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연말에 딱 끝났어요. 그런데 요 시기 때를 복귀해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일단 1, 2차 양적 완화 때는 양적 완화 끝나는 거 그냥 칼같이 부부 칼로 썰듯이 딱 하고 끝났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3차 양적 완화 중단 때는 테이퍼링이라는 단계적인 양적 완화 축소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양적 완화가 중단이 되었을 때 주식시장은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우리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양적 완화 중단 시기 때를 같이 표시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블록 친 부분이 이제 양적 완화 중단된 시기입니다. 여기가 1차, 가운데가 2차, 마지막이 이제 3차 이제 테이퍼링 시점이에요. 자, 1차 양적 완화가 중단된 2010년 봄부터 해서 2010년 가을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상승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차화정 랠리라고 해가지고, 자, 시장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없던 유동성이 풀렸다 보니까, 이때 당시 제법 강한 시장 상승이 이때 당시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양적 완화 중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계기는 2차 양적 완화 요때입니다. 2차 양적 완화가 중단된 시점이 이제 2011년 6월이에요. 자, 2011년 6월 그 전후로 해서 3월 달에는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때쯤에 유럽 쪽의 경제가 조금 뭔가 삐끗삐끗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8년 부동산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꺼질 때 남유럽 3국,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저 위에 아일랜드 등등 이러한 국가들이 부동산이 버블이 깨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 6월에 미국은 우리 미국은 아이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몰라요. 우린 일단 쉴 수 있으니까 양적 완화 중단. 2011년 6월에 전격적으로 중단합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유럽 위기라고 해가지고요. 전 세계 증시가 2011년 8월에 급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시기를 이제 중급 하락장이라고 부르는데, 요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 넘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그냥 쫙 빠지게 됩니다. 전 저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좀 우환이 있었어가지고 정신없던 시기였는데, 장 끝나고 이제 오후에 주식 조회 보면은 시장이 폭락해 있고, 왜 그래? 유럽 위기? 이 양적 완화를 왜 그때 중단해가지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뇌리 속에는 양적 완화 중단이 큰 부담이구나라는 기억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키워드는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13년 당시 연준 의장인 버냉키 연준 의장이 2013년 5월 말 6월 초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때 아닌 냉콩국수를 먹으셨는지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버냉키 의장께서 냉콩국수를 갑자기 드셨는지. 좀 아재 개그 한번 해보려 했습니다. 좀 썰렁해지네요. 자,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한다고 아니고요. 할지도 몰라. 할지도 몰라 했더니, 2013년 6월에, 버냉키 쇼크 해가지고 지수가 10%대 급락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휙 했어요. 그래서 뭐 테이퍼링 발작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자, 요때 요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또 테이퍼링 하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뭐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보시게 되면요. 2014년에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2014년 연말에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요 시기 때 연준 의장이 누구냐? 요 시기 때 연준 의장이 자, 취임 1년 차였던 지금의 재무장관이신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 시절입니다. 요때 당시요. 어땠냐면요. 테이퍼링 그냥 진행해요. 매달 따박따박 진행합니다. 매달 따박따박. 자, 진행을 하시는데, 월 초엔, 특히 FOMC에 있는 월 초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려요. 이번 달에 테이퍼링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막 하면서 휘청휘청 하는데, 그때 당시 옐런 의장이 소통의 카리스마가 엄청났습니다. 시장을 좀 이렇게 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달래주기도 하고 하면서 시장이 결국은 뭐 테이퍼링 결정했습니다 하고 땅땅땅 하면 오히려 그 전부터 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매달 반복돼요. 전약 후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이퍼링이 진행된 저 시기 때 2014년에 보면은 시장이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의 걱정 2013년 6월에 버냉키 쇼크 수준의 어떤 걱정을 감안하면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조용하게 흘러갔고 미국 증시는 되레 상승을 했던 것이죠. 이런 점을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테이퍼링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3년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할지도 몰라 라고 2013년 6월에 그렇게 잽을 날린 게 저는 예방접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2011년 6월처럼 그냥 잘라서 끝내는 것보다 미리미리 뭔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4년 자넷 옐런 의장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FOMC 끝나면 되려 시장이 상승하는. 월 초에는 테이퍼링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지 몰라 했는데 FOMC 회의 끝나면 테이퍼링이 땅땅땅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미국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걸 이제 매각했다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연준 위원들도 한 분 한 분씩 테이퍼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매파, 강성파의 발언처럼 지금 당장 해야 돼. 안 하면 이건 나쁜 짓이야. 뭐 7월 그냥 당장 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자, 한 명 한 명씩 이야기를 꺼냈는데 마치 그 모습이 뭐 같냐 하면요. 예방접종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2013년 6월 버냉키 의장의 발언도 저는 그때 당시 뭐 버냉키 쇼크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수가 10% 정도 하락했지만 이 버냉키의 발언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그때 당시 그 얘기가 없었다면요. 정작 테이퍼링을 했을 때 아마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 8월 쇼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가 계속 테이퍼링 하면서 읊조리게 되면요. 이거 일종의 무의식 중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계속 맞는 거랑 같아져요. 그래서 정작 테이퍼링 카드가 나오는 순간에는
이거 뭐 별로 느낌도 없네요.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테이퍼링이 뭐 시장에 호재인 거는 아닙니다. 그건 부담 요인이긴 해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긴 한데 경제의 회복 속도가 테이퍼링이 전개되더라도 양적 완화가 없어도 경제가 옹골차게 상승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테이퍼링으로 양적 완화로 공급되었던 유동성을 어디선가 채워줘야 되는데 경제가 옹골차게 상승하게 되면요. 통화 승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돈이 뱅글뱅글 더 빨빨빨빨빨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양적 완화 안 해도 돈들이 빨빨 돌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러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 과정은 아닌가 싶습니다. 간헐적으로 매파적인 연준위원이 좀 세게 당장 다음 달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시장이 꿀렁꿀렁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이든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든 그런 매파적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을 달래는지 그것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저는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뭐 아주 뒤에 테이퍼링이 찾아오겠지만 일단은 예방접종을 우리가 막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좀 시장이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점 경제 회복 속도랑 함께 지켜보시죠. 어떻게 올라갈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이번 한 주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해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자, 이번 6월 증시 이제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애청자님들께 기분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요. 자,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에너지 넘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